알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미카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아오지 탄광에서 온 강수연입니다. 네. 현재 강수연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새내기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강수연 TV 그 유튜브 채널을 지금 막 시작했죠. 네,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아, 네. 10일 정도 됐어요. 네. 그렇구나. 네. 아이고, 또 이렇게. 너무 신기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대한민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15년 차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랑 비슷하네요. 네, 오히려 더 선배신 것 같았는데. 아, 비슷합니다. 저도 뭐, 네, 그때쯤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버지 탄광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가족이 다 같이 오신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음. 가족이 엄마랑 저랑 언니, 조카 이렇게 네 분 오셨어요. 그래도 네. 그 정도만 해도. 아유, 그럼요. 그럼요. 혼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요. 엄청 의지가 되죠. 그렇죠. 네.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정말 잘 살아도. 가족 생각나죠. 네. 저도 참. 아직 언니분들 세 분 계신데 아이고야. 계속 생각나요. 그렇죠. 돈 엄청 보내줬어요. 아이고 세상에. 계속 목이 걸리니까. 그렇죠. 거기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음. 그럼 아우지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오지에서는 저희 아버지를 소개하면 저희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에요. 아, 그러세요?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시고 그래서 아우지 탄광으로 쫓겨가셨네. 쫓겨갔죠. 맞아요. 마음이 아프다. 전쟁 때. 전쟁 때. 네, 전쟁 때 20살 때 전쟁에 아이고야. 참전하셨다. 그래서 국본포로라서 거기 아우지로 쫓겨가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좀 북한에서 대우를 잘 못 받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계급 사회다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고 해서 계급이 최하위 계급. 그렇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적대 계급이죠. 그렇죠. 네. 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전라남도 태생이셨는데 그 아우지 계셨을 때 한국에 대한 고향 이야기는 많이 안 하셨습니까? 고향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항상 명절 때마다 눈물 흘리시고 원래 술을 못 하시는데 명절 때마다 술 한 잔만 딱 마시고 눈물 흘리시죠. 내 고향은 위치가 앞에 내가가 흐르고 어떻다는 그 위치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20살이니까 총각이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말씀하시고 자전거 탈 때 뭐 YCS 오픈하고 뭐 이렇게 타고 다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항상 눈물 흘리시죠. 그렇죠. 고향이 그리워서. 네. 근데 더구나 더 안타까웠던 거는 아버지가 광산에서 탐부로 일을 하시면서 42살 때 폭발 사고로 두 눈을 잃어요. 아이고.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 돼요. 그러셨구나. 엄청 그래서 그때 당시가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제 얼굴을 몰라요. 엄마 뱃속에 3개월 때 그렇게 되셨으니까 그래서 뭐 아이고. 심청이 같았죠. 저는 그렇네요. 태어나자보자 그러네요. 심청이 같아서 아버지 손을 항상 잡고 제가 다니고. 네, 다녔죠. 아이고. 지팡이 역할을 했죠. 우리 대한민국에 계셨다라면 우리 한국에서는 복지 혜택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그쵸. 근데 오히려 북한은 복지 혜택이 아니고 아버지가 탄광에 있을 때는 북한은 배급제잖아요. 900g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장애인이 되는 순간 300g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한 끼에 100g씩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평균 네. 탄광 노동자들이 배급이 일일 배급이 900g씩 배급을 줬었는데 네. 장애인이 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300g으로 300으로 줄어들었어요. 야, 네. 진짜.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 혜택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놀랐어요. 일을 하다가 네. 다친 경우에는 더 복지 혜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했던 게 저희 엄마가 늘 그 얘기 했죠. 엄마가 결국은 세대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탄광에서 탄을 캐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탄이 어디로 가냐? 제철소로 가요. 제철소에 그렇죠. 가면 철을 생산해요. 그렇죠. 자, 이런 일을 하다가 눈을 다쳤는데 오히려 혜택은커녕 이렇게 배급을 줄여놓으면 이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거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엄마가 그때 결심을 하고 대신에 엄마 이게 역할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이제 그렇지.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 5명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리고 엄마는 나가서 세대적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안 하면 가장이 된 거죠. 아이들이 배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무지 고생하셨죠. 그렇죠. 북한에는 아버지가 일을 못하면 엄마라도 직장일을 해야지 그 아이들이 배급을 맞아요. 탈 수 있으니까 네. 두 부부가 다 일을 못하거나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아이들까지 다 배급을 못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참 저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아유 너무 참담했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너무 배고팠죠. 왜냐하면 우리 배급이 보름치를 주잖아요. 15일 분을 주는데 7일이면 다 없어져요. 근데 그것도 밥할 때는 항상 아버지가 밥을 했는데 밑에 시라지를 엄청 많이 깔고 그렇지. 위에는 그냥 옥수수 타갠 거를 그렇지. 예, 해서 거의 시라지가 50% 시래기밥. 시래지밥 그렇게 해먹던 기억이 나고 아빠가 눈을 보지 못하니까 항상 아이고. 모래 이게 잘 잃어야 되는데 쌀을 그치. 예, 돌 때문에. 모래가 많이 자주 씹혔어요. 예, 그 기억이 나고 아이고. 이후에 생활이 많이 어려우니까 아버지도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보지 못하니까 뭘 하셨냐면 엄마가 생각한 게 아버지가 가축을 했어요. 예, 가축을 염소, 양, 토끼 가죽도 계속 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돈이 안 드는 풀을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애들만 골라서 염소, 양 이제 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지 못하니까 신기했던 거는 염소나 양들이 길 안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랬어요. 초등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던지고 아빠 산에 올라가요. 막 뛰어 올라가서 아버지 잘 계시나 안 계시나. 정말 항상. 심청이 같은 예, 역할을 그랬었어요. 했네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북한에서는 가난한 집에서 시래기를 듬뿍 넣고 거기다가 옥수수 알 몇 개 넣어서 이렇게 시래기 밥을 해 먹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와서 참 놀랬던 게 시래기 밥이 정말 맛있고 또 더 비싸고 오히려. 그걸 맛으로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뭘 먹어야 될지.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쌀이 떨어졌어요, 언젠가. 그랬더니 야, 쌀이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마트가 사오면 돼. 그렇지. 그래? 이러는 거예요. 몸에 배신 거예요. 걱정이. 평생 걱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 5을 먹여 살리느라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장난 아니죠. 우리 엄마 그렇죠. 고생은. 그렇죠. 병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고향에서 심청이 역할,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손목을 잡고 다니면서 살다가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됐습니까? 불평등이죠. 그렇지. 첫 번째는 불평등, 굶주림 2가지 이유로 탈북을 선택하게 돼요. 그렇지. 예, 살다 보니까 일단은 언론이 자유는 기본으로 없는 거고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탄광이니까 나도 탄광으로 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예. 게다가 아버지는 또 이남 출신이고. 그러니까 엄청 차별이 너무 심했죠. 아버지가 이남 출신이란 예, 이유로. 성분이 안 좋은 이유로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게 그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여기서 그냥 갈 길이 정해져 있죠. 죽을 때까지 탄광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이게 맞는 건가? 다른 길이 없을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굶주림보다도 그 찬대받고 불평등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 그렇고 한 가지는 굶주림이죠. 저희가 북한의 아사자, 뭐 수백만 그렇죠. 명이 죽었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주고 가는데 나도 언젠가는 저 무리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수단과 방법 안 해본 장사 없고 집에 가산 다 팔고 나중에는 집까지 팔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때 당시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고야. 94년도에 딱 그때 시작됐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
그래서 아이를 업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거기서 버티다 이제는 안 되겠다. 한계가 온 거지. 한계가 와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움직여보자. 발버둥이라도 쳐보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어머니 출신이 어떻게 됐냐면 경상도 출신이에요. 어머니 태어난 곳은 뿌리가 그렇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뿌리예요? 뿌리더라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일제 식민지 때 먹고 살려고 중국의 동북 삼성 쪽으로 가신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중국에 계시다가 20대 초반인가 이때 북한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문화대혁명 때 오셨나 보다. 근데 외할아버지가 이제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만나신 분의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이모죠. 그 이모가 있어서 제가 중국으로 탈북하려고 할 때 그 중국 이모의 자식이 도와줬어요. 중국에 이모님이 계셨네. 네, 계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래도 다행히 저는 이제 친척이죠. 좀 먼 친척이라도 친척이 있으니까 왔죠.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는 업고 왔어요. 네. 둘이서 왔어요. 그때는 맨 처음에 제가 먼저 왔어요. 그랬구나. 고생 왔어요. 많이 했겠다. 네, 그럼 중국에서 그렇게 애를 키우면서 있다가 한국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중국에서 한 5년 정도는 살았었어요. 네, 중국에 와서 또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를 해요.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진짜 3개월 만에 중국어 책 한 권을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천재예요? 그게 아이 엄마니까 아이를 책임져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이걸 해야지 산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이거 해야만이 아이도 먹이고 그게 엄마니까 독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해서 돈 벌어야 되겠는데 돈 벌어서 아이를 먹여야 되겠는데 해서 3개월 만에 달다 외워서 식당에서 일을 해요. 그때 당시 300원인가 중국 돈으로 받고 일하고. 옛날에 그랬죠. 그랬죠. 옛날에. 예. 그렇게 하다가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정말 스토리가 엄청 많은데 제가 자세한 거는 제 개인 채널에서 다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는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허락이 안 되니까. 예, 그 중국에서 하다가 나중에 엄마가 오시고 언니가 오실 때 그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깜짝 놀랐어 나도. 어떡하냐. 어떻게 보지 못한 사람을 데려올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 먼저 건너가셔서 이후에 어머니고 언니고 앞을 못 보는 아버지까지 중국으로 오신 거예요? 네. 야, 언니가 더 대단하세요. 더 대단해요, 우리 언니가. 그 상상을 나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나는 내가 중국에서 벌어서 북한에 도와준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올 생각은 꿈에도 못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언니가 모시고 와서 한 집에 살게 됐잖아요. 어떻게 월세 벌어야지. 가족이 왔잖아요. 그렇지. 달라요 이게. 이제 내가 그렇지. 뭐 사촌 오빠네 집에서 살던 때랑 달라요. 애 하나 먹여 살 때랑 다르죠. 때랑 또 달라요. 온 가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우리 딸하고 조카는 한 집에 있고 언니하고 나는 돈 벌러 나갔어요. 둘이서 벌어서 이걸 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아이들,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가 한 2년 정도 계세요. 중국에 2년 정도 계시다가 나중에는 언니랑 나랑 이제 서로가 언니는 다른 곳에 갔다가 잡혀나가고 먼저 북송됐고 언니는 한 4번 정도인가? 네. 5번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북송이 됐었어요. 서로가 각자 생활을 했거든요. 너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 엄마, 우리 딸 이렇게 한 곳에 있었고 우리 엄마가 중국에서 20대에 나오다 보니까 중국말이 좀 돼요. 아이고야. 네, 다행히. 조선족이라 하고 거짓말하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그렇게 사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 커버를 한 거죠. 근데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일이 잘못돼서 주변에서 신고를 한 거야. 공안에. 아이고야. 그때 당시 저는 아이를 공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8살에 얻고 나왔거든요. 학교 가야 될 나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이가 중국에 와서 배우지 못하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돈 벌어서 얘는 사촌 오빠는 조선족이다 보니까 2명 정도는 자녀를 등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거기 출생해놨어요. 돈 주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게 됐어요. 이런 조선족 학교를 예, 가서 한글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곳에 보내고 할머니가 이제 왔다 갔다 했죠. 아이를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이러다가 근데 아이가 공부를 왜 그렇게 잘해요?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얘 학년에서 1등한 거예요. 어떡해. 전교 1등이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기억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근데 북한에서 오는 거 모르죠. 그렇지. 예. 그래서 나는 학부모 회의 있다고 할 때마다 너무 무서우니까 노출이 될까봐 나는 멀리 돈 벌러 갔다고 아이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할머니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애가 학교에서 전교 1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 거예요. 숨어서 네. 애를 지켜봐야 되니 얼마나 그렇죠.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랑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근데 아이가 잘하니까 표창장이 또 나와요. 학부모 올해요. 표창장을 주고 거기에 돈이 또 나오더라고요. 장학금 같은 장학금 같은 거. 그런 거 나오는데 또 부모 올해 나는 못 가지. 두려우니까. 학부모들 다 같이 뵈면 혹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할머니를 또 보낸 거지. 그리고 아이를 데려다 놓고 내가 그랬어요. 공부를 좀 그만 잘해라. 진심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이고. 그만 잘해. 왜 이렇게 학부모를 자꾸 찾게 만드냐. 아이고야, 어떡하냐. 그랬다니까 아이한테 얼마나 슬픈 얘기야. 애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렇죠. 그 말에. 공부 제발 좀 그만 잘해. 아. 이랬거든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애기랑 할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뭘 살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주변에 누가 그 고소를 해가지고 신고했구만. 신고했어요. 그래서? 신고해서 가족이 홀랑 다 잡혀요. 아버지, 엄마, 딸. 나는 다른 데 나와서 돈 벌고 있었고. 셋 다 잡혔어요. 그렇죠, 셋 다. 근데 나는 그 잡힌 사실도 몰랐어요. 야, 다른 곳에 가서 일했으니까. 어떡하냐. 나중에 들었죠. 선생님한테서 듣고 아이한테서 들었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더냐면 3명이 잡혔는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먼저 잡힌 상태에서 아이는 학교에 가 있고 아이는 할머니가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를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상황을 누구도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 다 못해 엄마 고민하다가 공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손녀가 있는데 얘가 지금 학교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먼저 2명만 잡혔고 아이는 학교 간 상태에서. 간 상태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애를 봐줄 사람 없으니까. 할머니가 없으면 뭐 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어떡하냐. 엄마가 고민하다 실토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기다린다. 밤늦게 갔는데 새까만 밤에 아이 혼자서 머리 푹 숙이고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